만약에 이게 이 건물, 땅에 앉아 있는 건물이 그걸 실제로 쓰는 사람이 별도로 있다. 건물 소유자나 또는 미등기 건물의 처분권자,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자가 건물을 실제로 사용 수익하고 있으면은 이런 퇴거 청구가 필요 없습니다만, 그 건물을 쓰는 사람이 별도로 있다. 예를 들어서 건물 세입자라고 치죠. 있다라고 할 때는 이 철거 집행을 위해서는 건물 소유자에 대한 철거 청구와 별도로 점유자에 대해서 퇴거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퇴거 청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경우에 건물의 점유자는 건물의 소유자하고는 또 별도의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퇴거 청구란 게 뭐 다소 이제 낯선 개념일 수가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인도, 명도하고 좀 비슷하다. 건물에서 나와라 이런 뜻이거든요.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깊숙이 접근해 보자면, 인도나 명도 청구는 상대방 점유를 뺏어서 내 점유로 가져오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점유를 해제하고 청구하는 사람, 인도 그다음에 명도 청구하는 사람 앞으로 점유권을 이전하는 그런 권리다라고 보시는 그런 권리이지만, 퇴거 청구는 상대방의 점유 해제, 상대방의 점유를 뺏어서 그것까지만 그치고요. 거기에 그치고 점유권을 청구자 앞으로 넘기는데, 이전하는데까지는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보시면 철거 청구, 이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점유자를 상대로 퇴거 청구를 할 때, 야, 너 그 건물에서 나와줘. 그리고 내가 그 점유를 가질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건물의 점유는 기본적으로는 그 건물 자체의 점유는 건물 소유자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토지 소유자가 철거 청구를 하기 위해서, 철거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집행은, 퇴거 청구란 것은 그 건물 내에서 나와줘, 점유를 해제해줘, 여기까지 이제 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거 청구가 좀 명도나 인도 청구하고는 좀 법률적으로 다르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퇴거 청구의 예 그래가지고요, 원고에게 해서 피고 안모 씨하고 피고 주식회사하고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 두 피고에 대해서 청구를 했는데, 피고 안모는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자에 대해서는 그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 인도하라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피고 주식회사는 그 건물에 뭐 세를 들어왔든지 하는 임차인인지 별도의 점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고 주식회사는 이 건물에서 퇴거하라 이렇게 판결했지 않습니까? 자, 원래 이 퇴거 청구권은 결론적으로 건물 철거 청구권과 운병을 보통 함께 합니다. 그래서 소유자에 대한 퇴거 청구권이 인정되면은 점유자에 대한 퇴거 청구권도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반면에, 철거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기각되면 퇴거 청구권도 기각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이게 그렇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건물 점유자란 말이에요. 건물 예를 들면 세입자를 치시죠. 건물 세입자다. 그런데 나는 대항력 있는 세입자다. 그 건물에 깨끗한 건물, 등기부상으로 깨끗한 건물에 들어와서 대항력 있는 세입자다라고 할 때도 그러면 내가 퇴거를 해야 되느냐.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 건물에 대항력 있는 세입자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그러면 만약에 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퇴거를 못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건물 철거 청구와 퇴거 청구는 이렇게 결론을 달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건물 철거 청구는 인정되는 반면에 퇴거 청구는 기각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고 하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운명을 보통 같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비록 이제 대항력 있는 세입자든 아니면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이 있든 간에 상관없이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에서는 퇴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퇴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 건물에 대한 뭔가 점유권, 적법한 점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건물주에 대한 관계일 뿐이고요. 건물주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건물주에 대해서 유치하거나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일 뿐이고, 토지 소유자의 철거 청구권에 대해서는 대항을 못한다.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대법원 2010년도 건물 퇴거 판결인데요. 자, 건물 부지가 이제 원고에게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법정지상권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법정지상권이 있어서 건물 철거를 안 해도 되는데 건물주가 지루를 연체를 해버렸네요. 보통은 이제 이런 그 2년 이상 지루 연체, 이게 이제 법정지상권 소멸을 사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건물주가 지료를 장기간 연체함으로써 법정지상권이 그냥 소멸해 버렸습니다. 자, 그러자 건물주 상대로는 퇴거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건물 점유자인 피고 상대로 퇴거 소송을 제기한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건물의 점유자인 세입자 피고, 이 사건에서는요, 그 사람이 그 임차권이 이른바 대항력을 가진다고 해서 그거를 퇴거를 막을 수는 없다.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난 거죠. 그 다음에 대법원 1989년도 건물 명도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나항에 보시면 이 건물 점유자가 건물의 원시 취득한 사람, 유치권자입니다. 건물의 점유자가 건물의 원시 취득자에게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 소유자에게 불법 행위가 되고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결론을 이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자, 건물 임차할 때 건물이 깨끗하다. 이런 부분만 가지고 권리관계를 살피게 되면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건물이 철거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만약에 임대차 하는 그 건물이 권리관계를 살필 때는 건물등기부만 볼 것이 아니라 건물등기부와 별도로 토지등기부가 있는 이런 경우라면은 토지하고 건물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건물 철거 우려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같다 그러면은 크게 이제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다르다라고 할 때는 이게 과연 나중에, 지금은 뭐 별 문제는 없더라도 나중에 이 토지주하고 건물주와 관계가 어떻게 될지, 계약이 연장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의문이 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건물에 대한 임대차는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법률 문제, 건물이 토지에 대한 존립, 건물의 존립, 또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 이런 부분을 좀 따진다는 것은 이게 법률 전문가도 사실은 좀 정확하게 하기가 힘든 그런 복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로서는 이런 게 이렇게 복잡한 부분을 손댈 것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는 피해버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이 건물에 전입신고된다고 해서 이게 안전하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런 결론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전입신고는 그냥
단순히 주민등록법상에 뭐랄까요, 그 인구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해주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토지주와의 관계에서 나중에 건물이 철거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따지고 받아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입신고됐다고 그래서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